다음은 희대의 매국노 이완용이 사망 직전 남긴 유언이다. 이완용의 유언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완용은 을사늑약, 정민늑약, 한일 강제 합병까지 나라를 팔아먹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년에 일어난 국가적인 치욕의 날 경술국치. 이완용을 포함한 을사오적의 친일파 대신들의 서명으로 한일 병합조약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했다. 그렇게 일제의 무단 통치가 시작되었다. 식민 통치기관인 조선총독부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았다. 또한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 등으로 한국 경제를 착취하고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무자비하게 식민 통치를 하던 1910년 국내에서의 독립투쟁이 힘들어진 이때 해외로 나가 향후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만주로 이주한 이회영 육형제, 러시아 연해주에서 이상설, 미국으로 건너간 안창호가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렇게 먼저 해외에서 독립선언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도 독립선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919년 3월 1일 먼저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이란 사실을 확인한다. 우리의 독립선언은 하늘의 명령이며 민족 자결주의라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다. 천하의 그 무엇도 우리의 독립선언을 막을 수 없다. 한국의 모든 민중이 스스로 일어난 항일투쟁으로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당황했다. 그리고 무단통치 대신 문화통치를 시작했다.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전환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회유통치에 불과했다. 1920년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을 치르면서 우리 민족을 대표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임시정부는 각지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무장투쟁을 펼치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창조파, 그리고 임시정부는 유지하되 설정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개조파, 치열한 토론 끝에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났다. 평화적 시위만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 이들은 중국 만주 등으로 망명해 무장독립단체를 만들었고 북만주에는 대항독립군 홍범도와 북로군정서 김좌진, 남만주에는 서로군정 이상룡과 지청천, 대한독립단 등이 있었다. 1920년대의 만주 독립군의 투쟁사는 성공과 실패, 위기의 반복이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만주 독립군은 큰 승리를 거두지만 이에 약이 올랐던 일본군은 간도에 사는 한국인들을 학살하면서 비열하게 보복을 했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다. 이른바 만주사변이다. 이 사건을 전후로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 정책이 바뀌었다. 문화통치에서 민족 말살통치로 전환했다. 만주사변이 터진 후에는 모든 체제를 전시체제로 돌려놨다. 한반도 북부에 군수공장을 세웠고 부족해진 쌀을 확보하기 위해 산미 증식 계획을 부활시키기도 했다. 무단통치 때보다도 더 살벌한 민족 말살통치를 펼쳤던 이때 민족주의자들은 그를 통해 항일운동을 했다. 신채호는 조선일보에 조선 상고사를 연재하며 일본의 식민주의 사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해외 독립활동도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만주 지역의 장악으로 인해 중국 관내로 주 활동 무대를 옮겼다. 이때 오랜 침체기를 거쳤던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인 김구가 무장투쟁 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창설했다. 처음 한인애국단을 찾은 인물은 이봉창. 그는 일본 도쿄로 건너가 히로히토 왕에게 폭탄을 던졌지만 안타깝게 실패했다. 그의 뒤를 이어 투쟁에 나선 인물이 바로 윤봉길이다. 윤봉길에게 김구가 이렇게 말했다. 일본군으로 위장한 윤봉길은 도시락 폭탄을 들고 유유히 입장했다. 기념식이 시작되자 바로 그때 윤봉길이 폭탄을 던졌다. 일본의 피해는 막심했다. 일본군 대장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많은 군 장성들이 크게 다쳤다. 중국 지도자 장제스가 이렇게 극찬했다. 4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인 한 명이 해냈다. 1937년 일본은 중국 본토를 침략했고 결국 중일전쟁이 터졌다.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어 한국인들을 국내외 공장이나 탄광에 강제로 끌고 갔고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삼기 위해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켰으며 여성들은 성놀이개로 삼았다. 1940년 일제의 탄압은 더 심해졌고 임시정부는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미국 전략특수공작대와 함께 훈련하면서 한반도로 진격할 준비를 시작했으나 일본이 원폭 공격을 맞게 되면서 모든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다. 자그마치 35년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나라를 빼앗긴 채 고통의 세월을 견뎌냈다. 우리는 이 뼈아픈 근현대사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는 진리를 배웠기 때문이다. 역사 속 선조들의 값진 독립운동으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을 감사히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답장을 보내겠는가? 제대로 역사를 아는 것이 그에 대한 답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콘텐츠는 도서 역사 아는 10대가 세상을 바꾼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